A함보다 더 현대화한 002함을 건조를 2년 전 시작했으며 네 번째 항공모함 건조는 이르면 2021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군 관계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모는 모두 002함으로서 전자식 사출 장치를 갖춘 차세대 항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중국이 항모를 제작함에 있어 많은 국산 기술로 건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것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중 전자식 사출 장치 기술을 확보한 것을 전해드렸는데요. 항공모함의 주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출 장치는 300여 미터에 불과한 짧은 항공모함 갑판에서 전투기 등이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서 증기식과 전자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증기식보다 앞선 기술인 전자식 사출 장치는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전투기의 발진을 가능케 하고 발진 시 전투기의 손상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5번째 항공모함 건조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세계 전체 군사력 3위를 차지하고 있고 해군 군사력도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중국은 핵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보유하고 있으나 핵항공모함은 핵잠수함보다 훨씬 강력한 원자로를 요구하기 때문에 중국의 현재 기술로는 핵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원자로 제작이 쉽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군사력 확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일본의 자위대가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무력 사용을 방어용으로 국한시킨 일본의 평화헌법 때문인데요. 미국 잠수함들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공격용 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구조가 복잡하고 건조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지만 일본은 공격용 무기를 최소화하고 방어에만 치중하는 잠수함 개발에 추적했습니다. 이런 방어 치중 논리에 따라 개발된 소형 잠수함은 소음을 최저 수준으로 억제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고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일본에 무력은 자국을 방어하는 데만 써야 한다는 헌법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약이 오히려 일본의 전력을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존 쿠엔 미 육군 지휘참모대학 교수는 자위대의 현 수준에 대해 공군이든 해군이든 일본은 세계 어느 누가도 군사적으로 맞설 수 있는 전력이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특히 해상자위대는 미 해군에 이어 세계에서 2위, 3위 수준의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일본 정부는 현재 해상자위대 전력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3년 12월 확정한 방위대강을 지속적으로 군비를 확장했습니다. 48척인 호위함 해수를 54척으로, 이지스함 6척에서 8척으로, 잠수함은 16척에서 22척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길이 248m, 너비 38m, 기준 배수량 약 19,500톤에 달하는 이즈모 경항모 전력인데요. 일본은 이즈모를 실전에 투입한 데 이어 이번 함인 가가를 건조했고 일본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해상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F-35의 생산을 맡게 되면서 미국이 만든 원형보다 임무 수행에 더 적합한 기체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은 한국과 달리 F-35A 기체를 일본 내에서 조립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5세대 전투기의 기술도 일본에게 녹아들게 마련입니다. 지금이야 당장 일본에서 만든 전투기가 땅에 떨어져 일본의 제조 생산 기술을 낮게 평가할 수 있지만 일본의 제조 기술은 그렇게 무시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IT기기와 반도체 기술이 생산 제조업에 세계 무역 시장을 주름잡고 있지만 불과 1-20년 전만 해도 일본의 제조 기술은 세계를 아우르는 제품을 쏟아냈습니다. 물론 마냥 일본을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 썩어도 준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경험과 관록입니다. 아무리 신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경험에서 묻어나오는 말과 행동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일본 해자대가 보유한 이지스함은 8척, 준 이지스함 6척으로 총 14척인데요. 최근 중국이 미친듯이 전력 증강을 해서 일본도 이에 맞서 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052D 쿠민급이 20척 건조됐고 055D 난창급 구축함도 4척 건조되어 준 이지스함의 숫자만으로는 이미 일본을 넘어섰고 054형 장카이급 호위함도 32척이나 건조됐습니다. 중국은 2030년대까지 055D 난창급만 20여 척, 052D 쿠민급 40여 척, 056형 100여 척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하고 사실상 지금도 수상함대 세력으로 봤을 때 세계 2위의 해군력이지만 지금 같은 속도면 가까운 미래에 미 해군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게 수적으로 크게 밀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에 맞서는 일본의 전체 군사력은 세계 6위, 해상력은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주변국들 군사력이 모두 하나같이 강한 나라들 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도 지속적인 전력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의 해상력을 크게 증대시키는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한국형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은 우리에게 그동안 예산 문제와 여러 소요무기 구입으로 시기적으로 미뤄졌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 대형 상륙함을 벌써 여러 척 건조 운영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제 보유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우리에게 언젠가는 넘어와야 할 전시작전 통제권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후에 전력의 공백 없는 강화를 위해 사전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은 경항모를 추진 중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형 항모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은 9만 톤급 이상을 대형 항모, 4에서 6만 톤급을 중형 항모, 그 아래를 경항모로 부르는데요. 운용 목적에 따라 상륙함이라고도 불리는데 3만 톤급이면 기존 독도함과 마라도함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F-35B 스텔스 수직 이착륙기를 최대 16대를 탑재할 수 있고 해병대 병력 300여 명, 상륙장갑차 20여 대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경항모는 어떤 항공모함으로 건조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군과 조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이 운영하고 있거나 배치를 계획 중인 동급 함정을 참고하면 한국의 경항모의 실체를 보다 구체할 수 있는데요. 배수량 25,000에서 3만 톤급인 미국 스텔스 상륙함 뉴올리언스, 이탈리아 신형 상륙함 트리에스터, 일본 경항모 이즈모 카가 등이 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거점을 두고 있는 미 7함대 소속 뉴올리언스함은 2017년 한미 연합상륙훈련에 참가했었는데 한반도 유사시에는 역시 7함대 소속인 아메리카함과 함께 가장 먼저 투입될 주일 미 해병대 병력 전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뉴올리언스함은 길이 208m, 배수량 25,000톤급인데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는 스텔스 설계로 건조된 함정입니다. 수송 헬기 CH-46과 다목적 헬기인 오스프, MV-22 등을 탑재하고 있는데 뉴올리언스함이 한국형 경항모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스텔스함이라는 장점과 탑재 헬기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 전장 환경을 고려하면 효용 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특히 미 해병대의 오스프 헬기는 다양한 작전에서 인원과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이 헬기는 회전 있기에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갖고 있으며 고정 있기에 속도와 항속거리를 갖춘 항공기입니다. 한국형 항공모함이 경항모로 추진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국형 경항모가 일본 경항모 이즈모 카가함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제작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즈모 카가는 헬기 탑재형 호위함으로 이즈모는 길이 248m, 배수량 27,000톤급 2번함인데 일본은 F-35B 탑재를 위한 가판 내열 강화 등 보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년에 우선적으로 810억엔을 투입해 F-35B 6대를 처음 도입할 예정인데 일본은 이즈모급 항모 이후 호우쇼라는 5만 톤급 항공모함 건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신형 다목적 강습함 트레스터는 배수량 33,000톤급으로 길이 245m, 폭 47m 규모인데 2020년 이탈리아 해군에 인도되는데 비행 가판에는 F-35B 전투기 운용을 위한 스키점 부대와 헬기 이착함 지점이 설치됩니다. 트리에스터함은 승조원 460명을 포함해 최대 1,064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2년 전력화될 트리에스터급 상륙함은 F-35B와 AW101 수송헬기 20여 대, 상륙군 600여 명과 LCU 4척 또는 LCAC 1척을 탑재합니다. 미 해군 강습 상륙함에 가깝다는 평입니다. 또한 카보우르급 경항모는 해리어 전투기 8대와 AW101 헬기 12대를 탑재하고 항공기를 실지 않으면 전차 24대나 장갑차 60대 또는 소형 전술차량 100대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3만 톤급 경항모 백령도의 세 번째 모델인 스페인 해군 상륙함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클로의 국내 매출은 반값 할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기준 작년 동월 대비 61%나 하락하였습니다. 무인 양품의 매출 역시 단기간에 59% 하락하자 일부 매장들은 아예 장사를 접고 매장 리뉴얼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인 양품이 한국보다 더 큰 중국 시장에서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일본의 생활용품 브랜드 무인양품은 2005년 중국 상해에 처음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이후 중국의 활발한 소비문화 발전에 힘입어 2017년에는 중국 내 200개가 넘는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매년 15에서 20%씩 매출 상승을 보이며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인양품이 중국 내에서 인기를 끌자 중국답게 자연스럽게 짝퉁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의 무인양품에서 첫 번째 앞자리 한자만 바꾼 중국판 짝퉁 무인양품이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중국이다 보니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 짝퉁 중국 무인양품이 원조 일본 무인양품에 상표권 소송까지 거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의 짝퉁 무인양품이 중국 법원으로부터 상표권 최종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중국의 북경 청년보는 최근 베이징 고급 인민법원이 무인양품 상표권 소송에서 베이징 무인양품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표권 재판은 2심제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최종 결정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상표권 침해 관련해 일본 무인양품이 62만 6천 위안, 한화 1억 원 정도를 베이징 무인양품에 배상하고 중국 내 매장 및 온라인몰에 타사 권리 침해에 대한 사과 공지를 올리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상표권 등록 시기가 중국 기업이 빨랐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01년 중국 해남 남아 실험무역은 침대 커버, 수건 등 직물 제품 24종류에 대한 무인양품 상표를 중국 내에 등록했습니다. 일본의 무인양품은 중국에 진출한 2005년에 중국에 상표권 등록을 하였으니 중국 무인양품이 시기적으로 빠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 무인양품은 이보다 앞선 1980년 일본에서 이미 설립되었고 이미 인지도를 얻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2001년 중국 업체가 먼저 이름을 등록하였다고 하여 원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름의 등록은 중국 내에 먼저 했지만 중국 무인양품은 일본 무인양품의 성공을 보고 가게 인테리어부터 상품의 디자인까지 모두 비슷하게 매장을 꾸며서 영업을 하는 분명한 짝퉁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부끄럽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법원이 짝퉁 양산을 돕고 있다며 황당하고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무인양품도 굴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내에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소송 관련된 상품에는 무인양품이 아닌 영문명, 무지를 사용하겠다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문에 나온 온라인 홈페이지 사과문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이 입으로는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권 강국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지식재산권 침해에 터무니없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